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들의 주된 역할이 국회를 어떻게 굴러가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예. 요새 국회가 안 굴러가니까 원내대표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모처럼 원내대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좀 일 좀 할 수 있게 그 상황이 좀 진전이 됐어야 되는데 예. 지금 아마 2달 넘게 이렇게 공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은 참으로 그 안타깝고 또 국민들 뵈기에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뭐 유성혁 원내대표께서는 6월 1일부터는 자유한국당 빼고 4당만이라도 국회 열자 이렇게 주장하셨죠. 아니 제가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 아마 우리 당의 박주현 대변인이 아하.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들었는데 예. 그건 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오직 답답하고 마음이 급하면은 뭐 그렇게 박주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마는 뭐 사실은 뭐 그거 사당 아니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는 열 수 있습니다. 예. 최적 4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고 의장이 3일 전에 집회 공고를 하면은 또 뭐 당 대표 간에 협의해서 원내대표 간에 협의해서 의사 일정은 잡지만은 예. 뭐 협의기 때문에 예. 뭐 단독으로라도 열 수는 있는 것인데 지금 뭐 그렇게 단독으로 열지 못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예. 지금이라도 좀 저는 그래도 여당 민주당이 뭐라도 좀 명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명분이? 글쎄요, 지금 아마 하도 여러 건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예. 현재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갔는데 예. 가장 뭐 최근으로 직접적인 것은 그 뭐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에 대해서 그렇죠. 사당만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에 대해서 뭐 사과하고 원점으로 돌려달라는 건데 그 요구를 하고 있죠. 뭐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짐짓 뭐 그냥 뭐 사과하는 채라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유감 표명 정도? 예 저는 뭐 그런 거라도 좀 민주당이 해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한국당이라도 이제 못 이긴 채 하고 뭐 명분 좀 세워서 들어올 수 있을 것인데요. 근데 그런 유감 표명 정도면 들어올까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꼭 명분을 안 만들어줘도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민들 먹고 살기 민생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만큼 명분이 있겠는가. 예. 국회에 들어가서 예. 참 더불어민주당 여당한테는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지만은 이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회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겨보겠다라는 것만큼 정말 좋은 명분이 어디가 있겠는가.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유감 표명 정도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계속 밖에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 국회의원들 세비 지급하는 거 예.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자또 국회의원들 수당을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뭐 일을 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할 게 아니고 네. 회의가 열릴 때 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토록 하자. 참 저도 오죽했으면은 그런 안을 예. 제출을 좀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나저나 지금 정의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공동 구성했다가 이제 그 노회찬 의원 때문에 이제 안 됐다가 이번에 다시 또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국회 의사 일정 등등 협의하려면 원내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모여서 협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또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다만 네. 지난번에는 그 선거제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이는 다 접어두고라도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공동으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에 참여하자 해서 공동교섭단체가 구성이 된 건데 예. 정의당과 우리 민주평화당은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정책 노선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를 바라보는 눈도 틀리고 또 성장과 복지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도 틀리고 네. 특히 노동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내년 총선을 1년 정도 남겨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같이 행보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여러모로 봤을 때 음.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체성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원내대표 같은 입장에서는 예. 이것을 원내대표 개인 혼자의 생각만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견 발표했을 때 그런 입장과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그런 입장을 밝히니까 예. 뭐 유성엽 원내대표가 뭐 입장이 바뀌었나 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바뀐 건 없고. 예, 아무튼 그러나 의견 수렴을 해 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뭐 할 것도 없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14명이고 정의당이 예. 6명이기 때문에 예. 우리 당에서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안 되죠. 아무리 뭐 해야 된다라고 해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건 20명 이상의 의원이 다 일일이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명만 서명 안 해도 명만 안 되죠. 서명을 안 해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유성엽 의원부터가 부정적이니까 뭐 그러나 이제 제가 원내대표 입장에서 저부터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고 다른 분들 여러- 가운데 이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뭐 복수로 있기 때문에 예. 한 명만이 아니라 복수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이것 가지고 괜히 노는 것은 네. 시간 낭비고 잘못하면 당에 또 분란이나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어쨌든 정의당과의 원내교섭단체는 이제 안 된다.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반드시 이제 나오는 게 바른미래당의 호남 쪽 의원들하고 같이 과거 국민의당처럼 국민의당 시즌 2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제3세력들을 보면은 그 4분 5열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있죠. 또 예. 우리 민주평화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우리한테 와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의원들이 있어요. 비례대표. 그 비례대표에. 네. 또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바른미래당 회의나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두 분 정도 또 의원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또 심지어는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두 분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무소속으로. 이것은 뭐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4분 5열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이 아니라 교섭단체의 다른 방향에서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도 예. 필요하지만은 4분 5열된 제3세력들을 기본적으로 정비하자. 하나로 좀 모으자. 예, 이런 측면에서도 그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지금 대화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뭐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으로 매일처럼 싸우면서도 어떻게 헤어지진 않아요. 뭐 아마 금년간 때가 오지 않겠어요. 거기도 뭐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금명간 때가 온다는 건 서로 헤어진다는 겁니까? 서로 공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 뭔가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뭐 제가 와서 나무당 일에 대해서 너무 이러쿵 저러쿵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고 도리가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저희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은 남의 당 얘기를 이러쿵 저러쿵 하는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남의 당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에도 또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얘기 다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조만간 헤어질 거다. 예. 그걸 기대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 제2의 국민의당과 같은 돌풍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합 집산을 통한 어떤 제3지대 만드는 것이 예. 거기에만 그친다면은 별로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 예. 저는 그것이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살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 경제를 더 망쳐가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경제를 망친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나쁜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 희망, 기대를 만들어내면은 저는 제3지대에 만들어지는 정치 세력이 망회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다 보면은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두보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면 그러면 또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자마자 예. 패스트트랙에 민주평화당은 적극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되시자마자 선거법 이거는 사실상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 얘기다. 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그렇게 참 우여곡절을 거쳐서 몸싸움까지 거쳐서 올려놓고 원내대표 되시자마자 여야 합의를 다시 말씀하신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치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저는 정답에 가까울 정도로 예. 참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사당 간의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을 보면은 이게 그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예. 실제 50%만 연동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구 의석이 28자리가 줄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300석으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총 의석수를.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10석이 줄게 되는데 네. 그 남쪽 지방 영남과 호남을 합쳐가지고 영남 8석, 호남 7석에서 15석이 줄게 되는 거고요. 예. 수도권에 비해서 그 1.5배가 예, 주는 예, 거죠. 예. 또 그 지방 내에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영남의 의석수가 호남의 의석수의 2배에 가까운데 예. 같이 줄잖아요. 영남도 8석이 줄고 비슷하게 호남이 준다 이거죠. 7석이 줄고. 저는 이것은 못 사는 지역의 지역구 의석을 너무 많이 줄여서 그 지역을 대변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저해를 한다. 네네. 이것은 국토 균형 발전에도 아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나름 논리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신데 예. 그렇다면 애초에 패스트트랙 올리는 것부터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주장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예. 당내에서 논의를 예. 할 때. 예. 그러나 이제 그때 당내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올리게 됐냐면은 패스트트랙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 이게 패스트트랙에 타게 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더 좀 밀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가 시작될 거 아니냐. 그 협의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예. 자유한국당까지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여서 알겠어요. 그런 의미로군요. 시작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되시자마자 자 이제 진짜 본격 논의 시작합시다. 그렇습니다. 라고 제안하신 거다. 예. 아. 그리고 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예. 의원 정수 늘립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난과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예, 여러 가지 예. 댓글이라든지 이런 예. 걸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들께 제시한 것이 이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일도 하지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늘리자라고 하면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국민들께서는. 네.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를 50% 정도 감축을 하자. 보좌진도 50% 감축하자. 예. 의원 경비도 50% 감축을 하자 하면은 이를테면은 한 50명을 늘려서 350명으로 해도 네. 총 국회 경비가 지금 300명일 때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된다. 예. 350명. 예. 이제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정말 일 안 하고 싸우는 국회의원들은 좀 국민 소환이라도 할 수 있게 예. 제도 개선이라도 해나가자. 예.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국회의원 숫자를 오히려 늘려놓으면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걸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 이제 이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언제 뭐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가 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국민들께서는 예를 들어 50% 감축한다 해도 슬금슬금 그 다음에 올릴 거 아니냐. 올릴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장치를 강구해서 국민 평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안 믿어요. 잘 믿지를 않아요. 믿지 네. 않아서 이것이 참으로 좀 저희들의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어쨌든. 아니 사실 이 정치학계의 이론적으로만 보면 예. 바람직한 정치 개혁의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성의 강화. 예.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또 다른 정치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다. 적은 편이죠. 예. 뭐 이런 등등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예. 다 맞는 얘기인데 예. 우리나라 그 정서가 국민 정서가 이게 좀 안 따라주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원래부터 민주당이 300명으로 고정하면서 뭐 200석, 100석 안을 냈다가
이제 225, 75로 70으로 물러섰죠. 바꾸기는 했지만은 예. 저는 이것이 개헌도 물 건너가면서 또 선거제 개혁이 따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궁합이 맞는 권력 구조는 분권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정치개혁, 정치 발전에 대한 의지가 저는 부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경선에 임해서도 그랬고 네. 되고 나서도 이 개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서 예. 분권형 개헌과 함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세트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예.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예. 또 국민 정서상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걸 싫어하듯이 예. 분권형 내각제 또 싫어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하게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네.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병폐 중에 대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부분이 뭐 많다는 것을 아마 뭐 동의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각제는 싫다고 예. 그래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쳐가지고 역대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들 중에서 말로가 좋은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 이것은 뭐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알겠습니다. 나라의 불행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개헌 문제도 좀 큰 살려놨으면 논의가 좋겠다, 여전히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 예. 잘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예. 몇 가지 현안 여쭤볼 텐데 얼마 전에 조현욱 인사수석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까지 바꿔라라고 했는데 예. 민주평화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국 수석이 아마 유일하게 원년 수석 중에서 남아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여러 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야권에서 주장을 했는데 조국 수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예. 저는 좀 이해가 좀 가지를 않고 예. 뭐 잘 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인사수석이 아마 김회숙 법제처장이 아마 인사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앞에 조현옥 인사수석도 그렇고 지금 새로 인사수석으로 들어간 분도 실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세는 누구예요? 과거에 최순실 같은 사람이 실세 아니었어요. 그 뒤에 물러나 있고 뭐 대개 인사수석들은 심부름 오고 이제 이랬던 것 같은데 예. 이건의 경우에도 나는 뭐 실세들을 좀 오히려 앉혀서 좀 명실상부하게 가는 것이 혼선을 좀 막아내는 데도 좋지 않겠는가. 유성엽 의원이 생각하는 실세는 누굽니까? 글쎄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되게 허세들을 앉혀놓고 뒤에서 실세들이 나눠먹기 하는 것도 이게 별로 좋은 인사 운영은 아니다 이런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유 의원 판단에는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예. 청와대에 있지 않은 실세가 보인다. 저는 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예. 오히려 그 사람을 앉혀라. 저는 그게 더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책임도 좀 분명하게 지고.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누굴까요? 글쎄요. 뭐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 현안으로는 한미 정상 간 통해 내용 유출 부분인데 예. 자유한국당은 이건 뭐 폭압 정치다는 식으로 반발을 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공무원 기강 회의죠. 그리고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저는 뭐 그걸 또 받아서 그렇게 불법적인 그런 기밀 유출인데 이걸 가지고 또 뭐 마치 한 건 한 것처럼 이렇게 나간 것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의원 자체도. 네. 저는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아주 기강 회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해서 예. 뭐 이 자체로도 저는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은 예. 근본적으로 이 공직개혁을 좀 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방만 나태의 상징이 공공부문이라는 주장을 항상 해오고 있는데 예. 정말 이 공직개혁하고 기강 바로 세우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알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뭐 국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예. 황교안 대표는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던데 예. 유성엽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어색한 만남은 틀림이 없죠. 이거 참 안 좋은 시기에 참 안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 오해받을 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총선을 총괄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흘러나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수장은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이가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럼요. 그러나 뭐 예. 현 정부 입장 국정원은 요새 그런 거 안 한다고는 안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하지만 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음. 두 분의 만남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나서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또 무조건 사퇴하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니냐.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뭐 마무리 지어야 됩니까? 저는 만약에 정보위가 열려서 국정원장이 출석을 한다면은 어. 정확하게 해명을 한번 저는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정도 선에서. 뭐 뭔가 뭐 거기에서 다음 뭐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예. 그냥 무작정 만났다라는 것 자체 물론 어색한 일이고 예. 오해받기에 충분한 일이지만은 만났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 아니겠어요? 네. 정보위 소집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런 때일수록 어. 이거 자꾸 그냥 논쟁만 하지 말고 예. 공방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소집해서 밝힐 건 밝히고 해명할 건 해명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가장 생각합니다. 강하게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이 정보위 소집하려면 국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들어왔으면 쓰겠어요. 들어와 가지고 국회에서 좀 따져야죠 그 문제를. 지켜봅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민주평화당의 신임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